안녕하십니까, 박문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략적인 부분을 이제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동기발전기의 구성은 이제 크게 이제 고정자, 회전자. 어차피 이제 회전기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두 가지 파트죠. 이제 돌아가는 부분하고 돌아가지 않는 부분하고 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으면 다 회전 계좌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계좌형이니까 회전자는 일단 뭐로 정해졌다는 게 계좌라는 것이죠. 얘가 계좌라는 것이죠. 즉 자기장을 갖다 발생시키는 파트이죠. 자, 그리고 이 고정자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계좌니까 고정자가 이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할 파트인 코일이 여기에 감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전기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고정자하고 이제 회전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회전 계장이기 때문에 이제 계좌가 이제 회전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머지 다른 파트는 뭐냐면 전기자니까. 자, 그 다음에 연구 자석을 쓸 게 아니니까 물론 연구 자석형 발전기도 있겠죠, 소형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제 대형기에서는, 중대형기에서는 전부 다 전자석을 사용하는 형태라는 거죠. 전자석을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이제 코일을 감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원을 갖다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치가 이제 여자 장치가 되겠죠. 여자 장치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즉, 이쪽을 갖다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되겠죠. 이쪽 하나 세트로 보시면 되겠죠. 전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갖다가 이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여자 장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정지 부분하고 이제 회전하는 부분랑 정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립링과 브러쉬라고 하는 부품도 필요하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파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동기죠, 원동기. 다른 말로 우리가 터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동기. 자, 얘를 갖다가 결국 돌려줘야 되겠죠. 뭐 지난 시간 당연히 이야기했다. 왜 돌려줘야 되는 건지, 자, 돌려주지 않으면 발전이 되지 않는 거죠. 즉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전기를 왜 돌려주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돌려준다. 이 고정자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할 텐데, 고정자 코일은 이게 되어야지만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이 시간적인 변화를 갖다가, 그렇죠? 이 코일이 그렇게 느끼게끔 해준다는 게 변화를 만들어주는 장치다. 이렇게 시간적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회전을 시켜준다. 누구를 이 회전자인 계좌를, 즉 자석을 갖다가 돌려준다. 이 돌려주는 장치를 갖다 우리는 많이들 터빈이라고 부르죠. 터빈. 자, 터빈 또는 뭐냐면 원동기, 영어로는 프라임 무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발전기라는 것이 여기가 자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돌려주면 이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여기 원동기 부분이죠. 즉 기계적 입력을 갖다 넣어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이야기할 때 무효전력에 대한 공급과 흡수는 뭐냐면 여자장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담당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발전기의 출력에서 나오는 그 유효분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터빈이 만들어주냐. 터빈의 이 기계적인 그 유효한 일이, 기계적으로 해주는 이 유효한 일이 전기 에너지를 갖다 바꿔줄 때 그것이 유효전력으로 바꿔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전기에서 유효전력 제어는 누가 담당하냐, 그러면 이 터빈 부분에서 담당하는 거죠. 요 양이 제어가 되면 유효전력을 갖다 많이 만들기도 하고 적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면 부하가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부하가 요구하는 양에 맞춰갖고 이제 좀 늘리기도 하고, 부하가 늘어나면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어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부품이 뭐냐면 이제 조속기 같은 것이 있죠. 조속기. 가버너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자 장치를 통해서는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이제 무효전력을 갖다가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적게 필요한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제어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고정자는 우리가 이제 회전 개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고정자는 반드시 이제 전기자 본선이 되겠죠. 즉,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코일이 있다는 거죠. 자, 고정자 코일은 이제 전기자 본선으로서, 즉,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파트로서, 이 말이죠. 유기기전력, 즉,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 담당하는 것이 고정자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고정자가 아니고 고정자 코일이 되겠죠. 고정자 본선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겠죠. 물론 회전자를 갖다가 계좌인 회전자를 돌려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자에다가 이렇게 감는 코일을 갖다가 우리가 고정자 권선 이렇게 부르죠. 고정자 권선 또는 뭐냐면 전기자 권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일 감을 때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감아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미리 어떤 틀에 의해서 뭐 여러 턴 정도 이미 우리가 정해진 턴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여기다 그냥 다 쑤셔 넣는 방식으로 만들죠. 자, 이게 고정자 코일이고요. 자, 회전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그 회전자 형태가 이제 그 고속기가 있고 저속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기 터빈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들은 고속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고속으로 회전시키려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기 속도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20에다가 F에다가 P 이렇게 썼잖아요. 단위는 이제 RPM이에요. 단위는 이제 RPM이에요. 이제 주파수는 갖다 고정을 시킵시다. 주파수는 우리가 뭐 나라마다 정해져 있죠. 뭐 50Hz, 50Hz, 60Hz, 60Hz.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수라고 보면 되죠. 상수라고 놓고 보면 여기까지가 다 상수니까 결국 이제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 즉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랑 뭐냐면 고정자 회전자에게는 항상 같은 속도, 동기기니까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겠죠. 그러니까 즉 얘가 이 속도가 결국 회전자인 자석이 돌아가야 할 속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 주파수를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60Hz라 그러면은 뭐 해당하는 뭐 속도가 이미 정해지겠죠. 뭐만 결정이 되면 극수가 결정되면 뭐 이극기다 그러면 여기는 뭐 3600rp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속기냐 저속기냐에 따라서 뭐냐면 요게 좀 회전자 형태가 좀 크게 갈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속기 이제 수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수력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게 지금 안동 수력에서의 이제 회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그 돌극형이라고 부르죠. 이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겨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돌극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돌극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극기를 만들 때 쓰는 거죠. 다극기, 다극. 이극이 아니라 여러 극수. 여기 딱 보세요. 나눠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한 16개쯤, 16 곱하기 한 2 하면 한 32극쯤 되겠네요. 얘가 32극쯤 되니까, 32극쯤 되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20 곱하기 60, 60Hz를 만들려면 나누기, 만약에 32극이다 그러면 225rpm으로 돌리면 돼. 225rpm. 네, 나누기 한 60 한번 해볼까요? 네, 3.75rps가 되네요. 즉, 초당 3.75바퀴를 던지는 초당. 이것도 뭐, 물의 힘으로 돌리는 거니까. 물의 힘으로 돌리는 거니까. 이 정도면 저속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저속기를 만들 때에는 극수를 갖다가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돌극형 기기를 사용합니다. 극수를 갖다가 많이 늘려서 사용하는 경우. 여기는 뭐 4극밖에 안 잡아놨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뭐 30몇 극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돌극기라고, 여기다 코일을 갖다 여기다 다 감는 거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갖고 30몇 극, 뭐 이렇게 만든 거죠. 즉, 얼마나 내가 회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을 보면서, 능력치를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돌극기, 이런 게 돌극기가 됩니다. 자, 회전자 코일은 계좌군선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회전 계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회전자는 이미 정해졌어요. 계좌로 정해졌어요. 이 본선은 그러면 이제 계좌군선이 되겠죠. 자기장을 발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돌극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속기에 이제 주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속기. 자, 그리고 이제 회전자가 이제 약간 고속기에 적용하는 타입이겠죠. 원통형 회전자가 있습니다. 원통형 회전자는 이렇게 막 이극기가 이제 가장 뭐냐면 고속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물론 분포금선으로 감아졌죠.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같은 방향이죠. 여기는 반대 방향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이게 회전자 모양이 이렇게 돌국으로 이렇게 다극기를 하려면 이렇게 돌국으로 이렇게 이게 돌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감는 거잖아요. 다극기를 만들려면.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회전자의 원통의 모양을 갖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 코일만 여기다 슬롯 내가지고 이렇게 감아준 형태가 되겠죠. 즉, 회전자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돌국이 안 튀어나왔으니까 회전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이 좀 비어있죠. 근데 여기는 거의 원형 상태를 여기 외곽면에서 보면 거의 원형 상태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겨져 있는 그런 회전자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통형이 되겠습니다. 원통형은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고속기가 되죠. 고속기에 적용하는 타입이다.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이극기죠. 고속기에 적용하는 회전자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만 해도 원통형 회전자하고 돌국형 조속기일수록 여기에 이제 돌국이 더 많아지니까 암만 해도 여기 회전자가 훨씬 더 커지고 이제 무거워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형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고속기가 되죠. 고속기가 되면 회전자가 훨씬 더 고속으로 돌면서 돌 수 있는 타입이고, 회전자가 돌국형보다는 훨씬 더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무게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돌국형은 장점은 회전자가 커져서 있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죠. 과도 안정도 측면에는 좋겠죠. 이제 회전자가 무거워지면 어차피 이제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은 이제 무게가 좀 크면 관성이 좋잖아요. 관성력이 커지기 때문에 계통에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래도 이 관성을 갖다 크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갖는 어떤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무거우면요. 이 관성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철심 커지고 무거워지고 재료비 측면에서 바라보면 마이너스가 크겠죠. 자, 이게 이제 회전자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원통형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여기가 이제 코일이 여기에 지금 감겨 있고요. 자,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를 갖다 원통 모양을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엔드부하고 이제 메인부를 갖다 보면, 이렇게 엔드 쪽, 끝단쪽이죠. 끝단쪽은 이제 코일이 갖다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얇은 코일이 아니에요. 대형기는 굉장히 두꺼운 코일들일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돌아가는 엔드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은 이제 슬롯을 파고 갈 텐데, 고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코일이 바깥으로 이제 그 원심력 때문에 빠져나오려고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웨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다 막아 놓는 거죠.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원심력을 갖다 견딜 수 있도록 웨지를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이제, 고정하기가 이제 엔드부 쪽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코일이 있는데, 요 코일은, 엔드부 쪽 코일은 이걸 갖다 고속 회전할 때 잡아주기 어렵죠.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 리테이닝 링이라는 걸 갖다 사용을 해줍니다. 바깥에서 감싸주고 있죠. 감싸주고. 이거는 간단하게 이게 웨지 같은 걸로, 슬롯에다 탁탁탁 박아놓으면 되는데, 여기 부분은 가장 지탱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서 쏴주는 형태, 금속으로 이제 쏴주는 리테인 링 같은 게 이제 있죠. 우리가 이제 리테인 링은 앞에서 우리가 뭐 했죠?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뤘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고정자 철심 이제 그렇죠. 고정자 철심이 진상 운전할 때 과열되는 원인을 설명할 때 그때 이제 리테인 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엔드 코일의 그 원심력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걸 갖다가 기계적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링이 이제 리테이닝 링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좌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직류 전원이 여기다가 인가가 돼야 되겠죠. 직류 전원이 여기가 직류 전류가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슬림링 플러스 마이너스 슬림링이 여기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전류 도입선이겠죠. 전류 도입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회전자 본선에 여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있는 게 여기는 뭐 전동기도 다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액슈얼 팬이죠. 축방향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돌아가면 이제 여기 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자체 돌아가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바로 이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속으로 되면, 전동기 같은 경우 저속으로 되면 냉각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팬이 여기에 별도로 이제 장착이 된다. 자기가 돌아가는 그 속도에 의거해가지고 돌리는 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원동기죠. 원동기. 그냥 우리가 말하는 터빈 이런 것들이죠. 터빈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유효 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터빈은 이제 뭐냐면 회전자, 즉 자석에 직접 물려 있죠. 자석에 직접 물려 있어서 이제 직결돼 있죠. 직접 연결돼 있어서 얘가 돌아가면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아가면 자석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터빈이 기계적인 이 힘이 이 에너지가 결국 전기적인 양으로 변환될 때 유효 전력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효 전력을 공급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력을 갖다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터빈에 더 큰 기계적인 입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또 제어는 누가 담당을 해주냐? 그게 양을 갖다 늘려야 된다. 부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속기가 판단을 해서 조속기에 의해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효 전력에 대한 제어 부분은 뭘 보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뭘 보고 판단하느냐. 자, 뭘 보고 판단하냐면 계통의 주파수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즉, 주파수가 우리가 60Hz라는 걸 정해놓고 운전을 한다 그러면 60Hz를 갖다가 우리가 목표 주파수로 삼아서 운전한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뭐냐면 60Hz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터빈은 2극기라면 몇 바퀴 돌아야 되죠? 2극기라면 60rps로 돌아야죠. RPM으로 따지면 3600rpm으로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동기속도이기 때문에 동기속도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하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주파수가 어떻게 될 겁니다. 주파수가 떨어지겠죠. 자, 60rps 이 터빈은 60rps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부하가 크게 걸렸다라는 것은 여기를 갖다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갖다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돌리려고 하는 힘이 부하가 더 증가가 되면 돌리려고 하는 힘이 더 뭐냐면 제가 그런 비유를 했죠. 이 왼손을 갖다 부하라고 생각하고 얘가 터빈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이 터빈이라고 하면 60rps로 좀 돌리고 있어요. 지금 부하가 지금 똑같이 물려 있을 때는. 근데 왼손을 갖다 좀 더 힘을 강하게 주게 되면 똑같은 에너지로 돌리게 되면 똑같은 기계적인 입력량으로 돌리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부하 증가의 이제 현상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가 9점 몇 rps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파수가 얘랑 동기니까 당연히 주파수가 59점 얼마로 또 떨어지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현재 부하가 더 증가를 했구나라고 누가 판단을 해요? 조속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속기에서 그 양의 입력량을 갖다가 늘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터빈 같은 경우는 증기의 양이겠죠. 증기의 입력량을 갖다 조절해주는 밸브를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압력을 조정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조속기를 통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돌아가는 스피드죠. 이 돌아가는 스피드나 이제 주파수를 갖다 검출해가지고 결국 둘 중에 하나죠. 이 스피드나 아니면 이 주파수를 갖다 검출해서 이 주파수가 다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아니면 얘가 원하는 스피드가 나올 때까지 기계적 입력량을 갖다가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겠죠. 물의 입력량을 갖다 조절을 해주겠죠. 물의 입력량을 갖다 조절해서 기계적 입력량을 늘려주는 방식을 쓰겠죠. 수력 발전기의 어떤 수차의 모형이죠. 수차의 모형인데 이게 이제 이런 모형은 이렇게 버킷이라고 그런가요? 여기다가 이제 꼭 바가지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그냥 바퀴에다가 그냥 이게 물을 갖다 때려가지고
물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런 데다가 물을, 이제 여기는 때리는 게 아니고, 물이 아주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 지나가면서 요 틈새기로 빠져나오면서 물이, 지나가는 어떤 반동력, 지나갈 때 이게 치고 나가는 반동력에 의해 갖고 돌아가는 그런 수차 타입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필톤. 여기는 프란시스. 예. 얘는 이제 반동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물이 이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물의 흐름이 요런 부분을 갖다가, 요런 날개 부분을 갖다가 돌아 들어가면서 빠져나오면서 물이 반동력으로 밀어서 돌리는 형태의 게 반동수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동수차. 반동수차의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프란시스 수차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충동수차라고 이야기하죠. 충동수차. 충동수차라고 해가지고, 물로 직접 거기다 이 바가지 같은 데도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때렸을 때 가장 힘을 잘 받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충동수차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펠톤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낙차가 아주 클 때 사용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요것은 낙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뭐 보통 이제 중낙차에서 저낙차까지 다양한 높이를 갖다 쓰는 그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기 발전기의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